자, 자, 요번 시간에 해볼 거는 이제 기본 여기 얘네 오브젝트들이 있죠. 오브젝트들의 뭐 기본적인 거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체어 2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체어 1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열려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공부할 때, 게임 엔진을 공부할 때 제가 약간 전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그냥 어떤 기능별로 뭐 이런 기능이 이렇게 얘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배우면 여러분들 절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전체 이렇게 영화 촬영을 하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패키징을 하고 이런 전체 그림적인 요소로 그림으로 외워버리면 이거는 뭐 응용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저는 좀 강의를 할 때 약간 그림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거를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좀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그냥 뭐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체 이미지로 좀 상상을 하는 게 굉장히 배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체어라는 프로젝트고요. 여기서 일단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여기 목록창이라고 했죠. 여기는 촬영장, 여기는 카메라 감독님 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소품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레고 블럭. 얘가 메인 카메라 감독은 레고 블럭이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졌다. 이거 다 기억나시죠?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계속 이게 한 8번을 해줘야 장기 기억에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따로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활동 과제로 이거 하나 정리한다고 한 번이라고 쳤으면 거기 한 최소한 4번, 그 다음에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도 계속 반복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동으로 기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기본이 됐을 때 이후에 이제 책들, 좀 잘 나온 유니티 책들 보시면 이제 그때 이제 레퍼런스 관련된 그런 기능 관련된 책들을 참고서적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플러스 버튼 누르고 3D 오브젝트에 큐브 눌러서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항상 Alt키 마우스 왼쪽 눌러서 이렇게 방향을, 이게 나침판이라고 해서 기준모 왼손 좌표계의 나침판을 이렇게 맞춰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수업했던 것들을 좀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면 좀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활동 과제 할 때 이걸 그냥 복사해 버릴까봐 제가 일부러 좀 그걸 배제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제가 따로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도움 될 거예요. 왜냐면 수업할 때 이게 흐름들이 쫙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 사실은 뭐 내용은 많지 않은데 좀 설명이 좀 약간 길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약간 좀 천천히 나가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제가. 그쵸? 좀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기본 레고 블럭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기본 레고 블럭이라고 하면 큐브를 한번 예를 들게요. 큐브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큐브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최초에 큐브를 선택하면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항상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점 3개 눌러서 리셋을 눌러주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는데, 이 큐브라는 녀석의 레고 블록은 총 몇 개로 이루어졌죠? 자, 보면 트랜스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큐브하고 메쉬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메쉬 렌더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 컬라이더, 그때 밑에 뭐 디폴트 머티리얼즈라고 있는데, 얘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레고 블럭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어떤 옷을 나타내는 우리 옷 입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나타내서 얘는 레고 블럭이 아니에요. 일단 칸이 없어서 일단 이 밑에 표현한 거일 뿐이에요. 그것만 참고하면 그러면 큐브의 레고 블럭은 총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얘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보면 자 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얘는 자 이런 레고 블럭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거고 얘는 밑에 큐브 메쉬 필터라는 레고 블럭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쉬 렌더러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박스 컬라이더가 이렇게 하나에 딱 붙어서 요거 하나가 얘가 큐브인 거예요. 큐브 아시겠죠? 레고 블럭이 만든 이렇게 레고 기억나잖아요. 이렇게 오브젝트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레고 오브젝트 요거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이게 이제 큐브인 거죠. 이해됐죠? 자, 자 해서 자 일단은 이제 걔를 하나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책에 없습니다. 이거 뭐 유니티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거라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일반 서적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교재에도 아마 이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 트랜스폼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죠? 트랜스폼. 그 다음에 큐브라고 되어 있는데 메쉬 필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쉬 렌더러가 있고 그 다음에 박스 컬라이더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레고 블럭 4개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얘를 하나씩 살펴보면 얘는 뭐냐면 일단 존재를 나타낸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메쉬 필터는 얘를 본질 혹은 태생을 나타낸다. 자, 메쉬 렌더러는 외모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박스 콜라이더는 충돌체를 나타낸다. 자, 이렇게 뜻해요. 얘는 뭐냐면 레고 블럭의 얘는 대표적인 그런 존재를 나타내는 레고 블럭이에요. 그 다음에 메쉬 필터는 태생, 본질을 나타내는 레고 블럭. 자, 얘는 뭐냐면 메쉬 렌더러는 외모를 나타내는 레고 블럭. 그 다음에 박스 콜라이더는 자 충돌체를 나타내는 레고 블럭입니다. 자 보시면 자 트랜스폼이라는 건 존재를 나타낸다고 해서 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는 위치 현재 어떤 그 회전값 그 다음에 어떤 크기를 가져요라는 자 이거 전 시간에 우리 의자 만들 때 크리에이트 엠티 썼었죠. 자 얘를 갖다 빼보면 얘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 얘는 왜냐면 이 레고 블럭이 존재만 나타나기 때문에 외모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뭔가 여기 뭔가가 있어요라 정도로 쓰는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큐브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트랜스폼이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레고 블럭이 하나 달려 있어. 그러니까 얘가 있음으로 해서 얘는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보면 비동사 있죠? 비동사. 영어에서는 I am a boy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좀 약간 조금 내가 비동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를 나타내. 존재하는데 이게 상태 그 다음에 상태가 될 수 있고 형태가 될 수 있어. 영어.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존재하라는데 그 형태가 뭐냐면 학생인 거예요. 아니 소년인 거야. 자 상태는 뭐냐면 I'm happy 이런 식으로 나는 존재하는데 그 상태가 행복해. 이런 식으로 영어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 유니티도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랜스폼이라는 건 존재를 나타내는 비동사와 같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트랜스폼은 존재를 나타낸다. 자 메쉬 필터를 좀 볼게요. 메쉬 필터를 보면 자 메쉬 필터라는 게 뭐냐? 그럼 밑에 뭐를 담고 있냐면 메쉬라는 걸 담고 있는데 자 여기 그물망 있죠? 얘를 한번 선택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얘 존재를 나타내요. 그래서 보시면 하단에 24개의 버츠 그 다음에 12 트리스 그 다음에 UV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자, 버츠가 뭐냐면 버텍스의 준말이에요. 24개의 큐브는 정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12개의 폴리곤 트라이앵글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개의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UV,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뭐 텍스처 좌표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태생을 갖고 본질이 이러하다를 뜻해요. 그래서 다시요, 큐브를 선택하고 이 그물망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얘 태생을 볼 수 있어, 본질을. 그러면 24개의 정점이 사용됐고, 점이 24개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12개의 폴리곤. 자, 그런데 자 보시면 12개 직육면체잖아요. 정육면체. 역면체에서 삼각형이 한 면당 2개씩 있으니까 12개는 맞아. 그런데 정점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면 되잖아요. 그죠? 8개면 되는데 왜 24개까지 사용을 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좀 제가 간단하게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면, 주사위, 평면, 돌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나중에 저 큐브에 이렇게 옆에 외모를 담당하는 이런 거 텍스처라고 하는 걸 입힐 수가 있어요. 입힐 수가 있는데, 그죠? 입힐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요점과 요점 있죠? 요점과 요점이 같아요. 다 만나는 지점이에요. 요점이랑 보면 요점은 같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세 면은 만나는데 서로 정점이 다른 거예요. 여기 1대1로 이렇게 매핑됐다고 봤을 때 요런 점들은 다 공유를 하는데, 그래서 점의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여기서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죠? 14개. 자, 해서 폴리곤을 나중에 그려보면 총 36개, 그러니까 그 한 면당 36개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표현을 하려면 36개가 필요한데, 자, 해서 자 보면 자, 여기가 원래 그 정점당 총 8개만 필요한데, 정점이 총 중육면이니까 8개인데, 자, 이걸 갖다가 막 각자 따로따로 계산하게 되면 총 36개가 필요합니다. 한 명당. 자, 36개 필요한데, 지금 여기 보면 모서리가 지금 공유하는 개수가 몇 개냐면, 모서리가 공유한 개수가 3개잖아요. 그래서 그 총 83 해서 24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모서리 공유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왜 나중에 이게 뭐 어떤 게냐면, 쉽게 지워졌어. 자, 나중에 텍스처 매핑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입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서리 개수만큼의 이 정점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정점과 여기 있는 정점이 좀 다르거든요. 이 옷을 입힐 때 위치가 좀 다르게, UV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입혀지는데, 여기 있는 거랑 여기 그 정점이 위치하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는 지금 그 3D 공간상은 같지만 이게 텍스처 안에서의 그 위치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4개가 있다,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자, 큐브 메쉬 필터는 이 본질을 나타낸다 해서 얘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다 뜯어가지고 얘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프로그램상에서 이 큐브 자체를 뭐 마름모로 만든다든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레고 블럭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 그러니까 스크립트라는 대본이라는 어떤 걸 가지고 이용해서 여기 안에 있는 걸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 유니티의 흐름이고요. 해서 아무튼 뭐 트랜스폼은 존재, 얘는 태생. 자, 밑에 보면 이제 메쉬 렌더러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외모 관련된 거를 뜻해요. 그래서 이 큐브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죠. 화면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전부 다 관장합니다. 얘를 만약에 앞에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는데 얘를 딱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사라지죠. 이게 뭐냐면 이 외모 관련된 거에 레고 블럭을, 외모를 담당하는 레고 블럭인데 얘를 그냥 쓰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꺼버리면 화면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라이팅에서 뭐 그림자 처리 이런 거에서 그림자 음영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캐스트 섀도우 뭐 그림자를 갖다가 주겠냐 받겠냐를 갖다가 옵션을 설정하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제 외모를 담당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보통 옷 같은 걸 입잖아요. 옷도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함이죠. 해서 이 머티리얼이 옷에 해당되는 건데 현재는 디폴트 머티리얼이라는 기본적인 요거 요새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데 요걸 갖다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큐브가. 해서 요 옷을 입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얘는 외모를 나타내는다. 그 다음에 박스 콜라이더라고 있죠. LED 빠졌네요. 자, 박스 콜라이더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충돌체를 뜻해요. 충돌체. 뭔가 부딪히거나 이럴 때 얘는 충돌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는 건데 얘가 지금 부딪힐 수 있는 건데요. 자, 얘를 보면 지금 화면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자 보시면 자 여기 박스 콜라이더 보세요. 자 보면 여기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잠깐 꺼볼게요. 지금 보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화면에 녹색으로 보이는데 얘를 갖다가 키면은 보이죠? 해서 얘는 충돌체를 뜻해요. 그래서 어디 부딪힐 때 이 영역이 이만큼 된다 해서 눈에 보이는 거는 이만하지만 충돌체 사이즈는 이 사이즈도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얘는 눈에 보이는 건 작아도 부딪히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충돌 범위는 이렇게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존재, 태생, 외모, 충돌체로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보면 체크박스가 메쉬 렌더러랑 메쉬 박스 컬라이더만 있어. 그게 왜 그럴까요? 트랜스폼과 큐브는 없죠? 왜냐면 이 두 개는 존재와 태생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껐다 켤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메쉬 필터랑 트랜스폼은 존재와 태생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아예 부정할 수가 없는 거라서 체크박스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있다는 거는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지금 영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온오프에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 잠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게임할 때 캐릭터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이런 식으로 온오프에서 이렇게 깜빡깜빡 여기 보이시죠? 깜빡깜빡 하는 효과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초간 여러분들이 뭔가 캐릭터가 부활을 했을 때 몇 초간 죽지도 않잖아요. 그럴 때는 박스 콜라이더를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뭔가 충돌 같은 거에 대해서 체크를 못하게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체크 박스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큐브에 대한 어떤 얘기는 다 됐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큐브에 자 보시면 큐브에 지금 현재 기본적인 레고 블록 네 가지만 지금 확인해 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큐브에 어떤 식이냐면 유니티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레고 블럭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레고 블럭이 이렇게 붙어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했는데 새로운 레고 블럭을 하나 톡 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큐브에 동영상을 출력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밑에 add가 뭐예요? 더하다. 컴포넌트가 뭐라 그랬어? 레고 블럭. 그죠? 그래서 자, 큐브에 잠깐 여기 뭔가 비디오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여기에 비데오라고만 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잠깐 이거 볼까요? 자, 카테고리별로 AR, 오디오, 그 다음에 이펙트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레고 블록들을 이렇게 모아놨어. 이게 뭐냐면 자, 레고 블록 보통 레고 박스 있죠? 박스에 여러 가지 뭐 이런 블록대로 딱 모아놓은 박스 이거 있죠? 박스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치면 돼요. 뭐 어떤 레고 블록들을 모아놓은 거 해서 여기 보시면
AR 관련된 레고 블록들 모아놓은 거고요. 여기는 오디오 관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자 여기서 동영상을 출력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뭘 봐야 돼? 쭉 봤더니 비디오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해당 카테고리의 레고 블록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레고 블록을 찾아내는 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유니티 개발자들은 레고 블록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쓰는지 배우는 거는 거의 무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카테고리를 걸고 자 이거를 레고 블록을 추가한 상태에서 자 구글에서 비디오 플레이어라고만 쳐도 사용 방법들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비디오 플레이어라는 거를 일단은 여기다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큐브는 비디오 플레이어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자 봤더니 소스에 보면 비디오 클립으로 넣겠냐? 클립은 뭐냐면 클립이라는 건 데이터 원본을 뜻해요. 자 클립은 뭐냐면 유니티에서 데이터 원본. 자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클립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클립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클립에 해당되는 거는 자 당연히 mp4 웨이브 또 뭐가 있을까? AVI 뭐 여러가지 포맷이 있겠죠.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는 보통 클립이라고 해요. 그죠? 자 클립을 자 소스에서부터 갖고 오겠다. 얘는 뭐냐면 이 소품실로부터 가져와서 넣겠다 라는 의미고 URL은 뭘까요? 저기 멀리 있는 웹 쪽 있죠? 요거는 그냥 유튜브 링크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파일 서버에 있든 어떤 스트리밍 방식으로 받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그 스트리밍 관련된 어떤 파일 서버에다가 올려놓고 나서 그 URL 갖다 이쪽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거는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소스를 해서 그 URL을 넣게끔 돼 있고 소스는 이쪽으로부터 소품실로부터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해서 일단 한번 해보면 자 제가 지금 동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좀 다운받아 놓은 게 자 뭐 이렇게 뭐 요새 여러분들 다이어트 좀 관심 많죠? 그래서 뭐 살 빼는 거 잠깐 인터벌 트레이닝 관련돼서 뭐 이게 있네요 하나. 얘를 갖다가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동영상 파일을 구했으면 그죠? 자 얘를 갖다가 쭉 드래그해서 소품실로 샥 넣는 거야. 그럼 자 소품실에 들어갔죠? 소품실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소품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큐브에 여기 있죠. 여기 클립을 연결하래. 그럼 쇼 가서 연결해주면 끝나요. 그러면 이 큐브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디오 플레이어의 기능이 들어간 거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URL 연결해주면 끝나요. 소품실에 있는 거. 자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아무 반응이 없는데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플레이 버튼 있죠. 해보면 네, 유튜브 시장으로 자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지금 약간 어둡게 나오는데 잠깐만요. 어둡게 나오면 얘는 왜 그러냐면 윈도우 밑에 자 렌더링 안에 라이트 세팅 해서 현재 지금 그 뭐야 자 그 라이팅 계산이 그 저녁 조명 자체가 지금 안 먹어서 그래요. 이게 예전엔 디폴트로 체크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이게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새까맣게 나오는 건데 다시요. 자 윈도우 밑에 렌더링 밑에 라이트 세팅 해서 저 밑에 오토 제네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걔를 잠깐 켜보면 여기 막 쫙 올라가면서 자 원래 색이 나오죠. 왜냐면 이게 실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면 예전에 계속 켜놓으면 이게 실시간으로 조금 변화 있을 때마다 계산이 돼요. 그러면 유니티가 무거워져서 이게 좀 항상 좀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잠깐 보통 꺼놓는데 한 번 딱 켜놓고 다시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한 번 지금 적용될 때까지는 일단 이거를 유지하니까 이렇게 지금 흰색 원래 큐브가 흰색이에요. 이렇게 조명이 먹은 상태로 이렇게 있고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켜야 되겠다. 잠깐만요. 이게 좀 여기서 좀 변화가 있으니까 또 뭐 이게 하나 정도는 켜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 렌더링에 라이트 세팅해서 얘를 잠깐 오토 제네레이트 항목을 체크를 잠깐 켜놓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플레이.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보면 이렇게 오늘은 인터벌 트레이닝 할 건데요.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큐브에다가 매핑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거에다가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샘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보면 플러스 버튼 누르고 3D 오브젝트에 이번에는 쿼드라는 게 있어요. 자, 큐브를 갖다가 뭐 지워도 되지만 여기 체크박스 있죠? 이걸 잠깐 이걸 이렇게 하면 끌 수도 있어요. 자, 쿼드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돌려보면 한쪽 면만 그리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뒤쪽 면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뒤쪽 면은 안 그려요. 그래서 한쪽 면을 이렇게 보고요. 이 상태에서 add component 플레이 비디오 플레이어를 추가를 한 다음에 그래서 얘를 한번 넣어주게 되면 자, 플레이 한 면에서 이제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변이 가능합니다. 자, 쉽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비디오 플레이어가 아니고 잠깐 지워볼게요. 비디오 플레이 지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끝에 보면 점 3개 클릭하고 리무브가 뭐예요? 제거하다. 컴포넌트는 레고 블럭 해서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mp3 같은 거 음악 파일을 갖다 재생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 add 컴포넌트 음악 재생은 오디오에 당연히 있겠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오디오 소스입니다. 자, 여기다가 마찬가지 오디오 클립 데이터 원본 이게 뭘 뜻하겠어요? mp3 그다음에 볼륨, 뭐 피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 다음 시간에 좀 제가 한번 조금 더 좀 나가서 한번 설명해 드릴 것 같고요. mp3 파일을 갖다 넣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그냥 재생이 되는 거예요. 형태가 되게 쉽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뭐 조금 이게 좀 재미난 거니까 조금 더 한번 좀 한 다음 차시에 한번 조금 더 나가보는 걸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